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9회 말이었기 때문에 끝내기였네요, 여러분. 와, 그래서 끝난 겁니까? 네, 야구 3대2로 SSG가 사실 오늘 키움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야, 진짜 대단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끝나면 저희 쪽으로 유입되는 겁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 분들이? 자, 보겠습니다. 아직도 4,500 이제 60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야구가 끝나니까 저희가 그래서 약간 부족했군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험난해요. 내일도 이제 6차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키움이 이기면 이제 7차전 수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자, 11월 24일부터는 월드컵의 시작이 월드컵 시간하고도 겹쳐서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켠에 틀어놓으시고 스포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스포츠를 잘할 것 같은 남자 조상증권의 박상준 이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를 잘합니까? 스포츠랑 거리가 먼데요, 저는. 스포츠 보는 건 좋아하시죠? 네. 아니요. 보는 것도 안 좋아해요? 네. 정말요? 네. 월드컵은 보죠? 월드컵은 보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관심 있는 게 스탁소? 저는 본인의? 그것만 집에서 이제 계속 스탁소. 제 것만. 네, 스탁소. 매일 보는 거 어때요? 나르시스트 같은데요.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스탁소 오늘 몇 명 들었나? 몇 명 됐어요? 뭐 저번 주랑 변동이 없습니다. 정말요?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 야구도 끝났는데 글로벌 스탁소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힘이 안 나요. 네. 근데 그 업로드는 얼마나 하시죠? 자주? 주기적으로? 저희 지금 편집자가 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 아직 한 2주째 저 브이로그를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올리지도 않고 뭘 늘기를. 제가 좀 배워야겠어요. 편집. 원한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을 배웁시다. 네, 그래야 될 것 매번 같습니다. 올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 선배님한테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좀 더 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오늘은 무슨 얘기 준비하셨어요? 아니 최근에 중국 쪽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궁금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중국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이제 좋은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그거에 곁들여서 네. 이제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겠는가,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후반부 가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찐닝님하고 김경환 위원님 이제 맞습니다. 중국 네네. 전문위원님들 나오시는데 오늘 또 색다른 얘기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좀 많이 올랐죠? 네네, 위안화도 좀 많이 이제 절상됐고요. 그게 사실 이게 원화가 지금 1,390원대가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위안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슬픈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링크가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환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풀릴 걸로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양회 이후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현실적으로 좀 바로 오픈하기는 좀 쉽지 않고 지금은 기대감 관련돼서 좀 많이 작용하는 증시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오프닝은 이제 양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3월이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백신도 그 mRNA 백신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3상이 이제 끝나거든요. 3상 끝나면 그거 백신에 맞춰서 좀 되지 않을까. 그거를 3상 끝나고 접종까지 한 5개월 정도로 보면은 양회 정도 시기가 될 것 같다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보통 기존의 백신 말고 요번에 이제 새로운 백신으로 이제 뭐 본인들의 기술로 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아마 좀 뭐 흡입형 만들었다고 그런 뉴스도 있던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이제 백신 접종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있은 후에 조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게요. 어쨌든 끝이 보이니까 그죠. 3월이면 사실 멀었거든요. 끝이 보이니까 어쨌든 3월 정도면 제로 코로나 풀리지 않겠냐 하니까 사실 주말에 아직 제로 코로나 안 풉니다 해서 오늘 중국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올랐어요 오늘도. 무역 수지도 사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네. 오히려 올랐고 과창판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르면서 조금 오늘 조정세도 아니죠 사실 영국 약보합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머지는 다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반토막 이상 났었기 때문에 ELS 다 걸리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좀 위기가 있었기는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본토 증시에 이제 그 외계 해외에
이제 뭐 이머징 펀드든 뭐 여러 가지 공모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의 펀드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 본토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한 2%대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빠지다 보니까 많이 지금 비중이 줄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하면 이제 기존의 뭐 이머징 펀드다, 차이나 펀드다 이런 것들이 하는 것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 지금 대부분의 펀드들이 언더웨이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촉발제 조금 뭐 이제 장이 반등을 한다든지 리오프닝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액션들이 나왔을 때 이제 장이 반등을 하면 이 자금들이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니까 다시 쫙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언더웨이 되어 있는 비중이 확 한 번에 올라가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 뭐 10년에 한 번씩 정도로 정권 교체라든지 뭐 이런 큰 흐름들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보통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어떤 주요 지수의 흐름을 좀 보시면 2003년부터 12년도까지는 은행, 전력, 석탄, 철강, 자동차 이쪽이 좋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가 이제 막 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공장도 만들고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중산층도 늘어나는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이 좀 좋았다. 그래서 은행 섹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지금 뭐 CSI 300, 뭐 FTSE A50 이런 거 은행 비중이 높은 지수들이 많이 갔었죠. 그리고 2013년부터 22년까지 보면은 TMT나 인터넷 쪽, 플랫폼 쪽 이런 쪽 지수들이 이제 정부의 수혜를 받으면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3년부터 32년까지 요 향후 10년 동안은 뭐가 좋을 것이냐. 요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번 20차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이겠죠. 거기에서 5가지가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22일 날이죠. 22일 날 끝나고 일중 전에 끝나고 23일 날, 24일 날 개장했을 때 블랙 먼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24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좀 굉장히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오는데 이 하얀색이 CSI 300이거든요. 요거는 이게 제가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 반영됐으면 플러스로 전환됐을 수도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2%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HI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정도 더 넘게 빠졌어요. 근데 보라색을 보시면 이게 그 창업한 지수예요.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다 빠졌는데 왜 이렇게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느냐가 저희가 20차 당대회 내용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좀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차 당대회 관련돼서 뭐 5가지 산업,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GDP 같은 경우는 잘 나왔지만 지금 그 이후에 CPI라든지 CPI도 좀 혼조세였고 이제 오늘 무역 수지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2월에 경제공작 회의에서 단기적인 정책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뭐가 되는지 요거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차 당대회에서는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산화, 첨단 제조, 헬스케어, 신에너지, 방산 이쪽 다 들으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국산화나 첨단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사실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뭐 20차 당대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사실 20차 당대회에서도 언급했고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로 코로나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병상 부족이라든지 의료기기 부족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 뒤에 가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10년 내 최장 약세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헬스케어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에너지 섹터는 사실 뭐 계속 좋았다가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좀 조정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한번 나와서 중국 이야기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반기 증시 전망 말씀드리면서 5월부터의 이제 오른 장세가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면 펀더멘털 개선 장세로 좀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올랐던 뭐 신에너지, IT 이런 쪽에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영향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심화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 감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테슬라에도 항상 작용을 했던. 근데 지난주에 나온 이제 자동차 판매량 보면 또 잘 나와가지고 최근에도 반등하긴 했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산이 지금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그렇죠. 네, 다시 불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네. 그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초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방산주들이 다 올랐다가 조정을 좀 긴 시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플러스로 다시 전환을 했더라. 한 플러스 10% 정도 쪽으로 다 올라온 것 같거든요. 고점 대비.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이쪽에 드러나는 것 같고, 이 중에 뭐 좀 모호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좀 구체적으로 최근에 영향을 받고 펀더멘털 개선이라든지 뭐 정부 부양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오른 섹터들이 헬스케어랑 IT예요. 그래서 중국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수서산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수서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동수서산이 이제 동쪽에 뭐 동쪽에서는 계산을 하고 서쪽에서 이런저런 걸 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쪽 중서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기도 많이 나가고 땅도 부지도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동쪽은 다 도시 발전된 도시잖아요. 이쪽에서는 더 비싸다 보니까 요거를 중서부로 미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AI라든지 빠르게 연산 처리가 필요한 작업들만 하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서부 쪽에서 이제 전설을 하는 건데, 지금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개 지역을 정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국산화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있고, 이게 지금 뭐 공동부유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소득 격차가 줄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서쪽에 부야 인프라들 많이 깔면서 뭐 기억나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농촌의 이제 인구들의 소득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분들이 소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프라만 깔지 말고 이런 이제 뭐 고용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실업률, 고용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지금 실업률 전반적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를 세세하게 16세, 24세 요 연령별로 나눠보면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업률이 아직은 좀 올라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안정을 하려고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양도 하고 보조금도 내놓고 막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 섹터가 밸류가 크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동수서산을 요번에 하면서 중서부 쪽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인구 같은 경우에도 65% 정도가 중서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5%만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가요? 인구가 중서부에 더 많아요. 그래서 요 이제 인구분을 좀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지금 봉착해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수서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냉각도 해야 되고, 근데 동쪽에 전기료 비싼 데에서 하면 이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서부로 가서 전기료가 싼 데도 가고, 또 하나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게 친환경 정책을 붙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서부는 부지가 넓고 하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수력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전기료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제 그 친환경 정책까지 같이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수서산이 여기에 맞물렸고, 동수서산이 사실 올해 초에부터 이제 테마화 되게 했는데, 그 전에도 나오기는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테마화가 됐고, 여기에다가 국산화, 이제 어찌 보면 등 떠밀려서밖에 할 수도 없었던 국산화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IT 쪽이 많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정책이 이제 그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IT 산업의 이제 로컬화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이 됐고, 계속 여기에 표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국산화하려고 하면 거기에 받쳐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킹소프트, 뭐 항생테크, 용요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서 국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수보다 10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냥 국산화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구경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바꿀 수는 없고, 그거는 왜냐하면 외국 장비들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는 냅두고 주변에 있는 관리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 국산화로 하자고
하겠다라고 이제 명령이 하달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있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수혜를 계속 주는 거죠. 자국 기업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도 이제 중국도 뭐 HTS나 MTS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항생테크, 여기 허드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 기업이 항생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이제 금융 쪽에 소프트웨어를 대는 기업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기업 탐방도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 AI가 막 그네 시황 얘기해주고 막 이런 기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요? 예, 여기도 이제 국산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뉴 인프라 쪽의 하나로도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 쪽은 향후에도 계속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냐?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킹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것도 저기 뭐지? 그 샤오미 그 창업자 누구예요? 샤오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레이진인가? 네, 레이진 어떤 그 사람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킹소프트는 이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창판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추가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오피스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거의 뭐 세계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이제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제가 상병 때부터 이제 행정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글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군대에서는 한글의 신이다 나는. 뭐 모니터를 끄고 막 표를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거 막 대회하고 괜히 지네끼리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딱 나와 보니까 한글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저의 기술은 다 없어졌죠. 단축키만 쓰고 막 저희 인사병 고참은 막 거의 막 이거 마우스를 안 써요. 막 그냥 막 오락하듯이 막 해가지고 만들고 막 그런 정도 경지에 올랐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끝이더라. 관공서 안 쓸까? 관공서 아직? 관공서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강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제출하려면 한글을 써야 되니까 한글 뷰어를 강제로 좀 쓰기는 쓰는데 실제로 저도 한글을 쓰질 않거든요. 군대에서 빼곤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그 킹소프트가 만든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이 WPS라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지방 정부랑 각 그 회사들로 다 내려가지고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뀐다고 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는 데서 WPS로 바뀐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보고 있어서 킹소프트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저희가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용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이나 내셔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그 OS 키린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 OS가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도시 정부 기관까지 이게 퍼져서 이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기업들 이런 그 뭐 허드슨이라든지 항생테크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금융 관련돼서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도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IT 섹터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헬스케어 섹터인데 아마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중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들 있으실 거고 엄청 지금 물려 있으실 거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초입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큰 그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어떤 수요 증가라겠지만 요거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27일 날 나온 정책을 보면 중앙 재정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의료기기를 최신 버전이라든지 업그레이드, 교환이라든지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금리에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하면 3.2% 정도예요. 대출 금리가. 근데 2.5% 지원을 받아서 0.7%에 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0.7%면 거의 거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회에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이걸 교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그 앞으로 향후 18개 상업은행에서 한 1.7조 위안 정도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10일 날 그 마인드레이라고 글로벌급의 이제 의료기기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최근에 2천억 위안이 넘는 의료설비 대출 수요 그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발표 후에 이게 산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헬스케어에 투자하셔가지고 만약에 물렸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CRO라든지 CDMO 이런 업체들, 네. 혁신약 이런 기업들 많이 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제 미국의 UVL 리스트에 딱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요 UVL에서 삭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될 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삭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뭐 우시 바이올로직스라든지 우시 앱텍들 눌려 있던 기업에 좀 숨통을 터주는 그런 효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UVL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GPO라고 대량 구매 정책이 있어요. 네. 이 대량 구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거 나올 때마다 네, 병원에서 이제 약품값을 낮추고 싶은데 인위적으로 좀 낮추는 방법으로 병원에서 이제 그 중국의 공공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네. 입찰을 받아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입찰 조건이 뭐냐면 몇 % 이상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0%다. 뭐 이 정도의 디스카운트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요 금액은 디스카운트하고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싸게 입찰한 기업이 당첨이 돼요. 입찰에 이제 낙찰이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업은 이제 그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진을 보존해 주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낙찰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세부 섹터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GPO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흔들려요 한번. 그런 다음에 낙찰된 기업들은 다시 좀 가는 요런 양상들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GPO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핵심 의료 설비 같은 경우에는 GPO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대상이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간기능이라든지 이런 GPO 대상인데도 GPO 인하 폭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진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장기간 약세장을 돌기도 했고 중국 내에 이제 공모펀드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의 헬스케어 비중도 지금 현저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등하면서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에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ETF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ETF 커넥트라는 게 7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한 86개 정도 중국 본토 ETF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후강퉁이나 성강퉁 같이 네. ETF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형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은 ETF들이 많이 상장돼 있으니까 좀 네. 소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헬스케어 섹터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서 512170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개월간의 움직임을 보면 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은 3위에 이제 마인드레이 그 의료기기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창업판에 상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분들은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기업도 비중을 10%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꽤 큰 비중으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다. 1등이 안과네요. 그죠? 아이얼 안과. 네, 요거 제 기억에 이거 저희 상장 주간 할 때 저희도 이제 주간사에 끼어 있었고 여기 한 4년 전인가 상장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상장할 때는 크게 인기 없었거든요. 근데 상장 후에 엄청나게 올랐던 네. 그런 기억이 나서 저한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기억인데 근데 ETF에도 이제 10%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시가총액도 좀 크고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 원래 중국 본토에 있는 ETF들이 투자가 안 됐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스타커넥트 성강퉁 후강퉁 대상이 아니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ETF 직접 투자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86개 정도 ETF가 대상이 되고 앞으로 네. 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테마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뭐 다 아시는 뭐 태양광 뭐 이제 그 풍력 다 이렇게 수력 다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기업들 많이 있어요. 뭐 샤오펑, 니오라든지 CATL 그리고 진코솔라, 융기실리콘 이런 기업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남색이 올해고요. 요 티파니 색깔이 2021년도 그리고 회사액이 2020년도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달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배인데요?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구매세도 이제 2023년까지 연장을 했고, 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은 생산량, 판매량 다 100% 이상씩 증가를 했는데, 생산량은 471.6만 대. 판매량은 456.7만 대 누적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꾸준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쪽으로 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전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순전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50%가 되는 게 202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2035년까지는 6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쪽 시장도 지금도 이제 뭐 CATL이라든지 뭐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데 그쵸. 향후에도 이게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 ETF는 뭐 한국에도 있죠. 근데 이제 중국 ETF 같은 경우에도 515030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돌아오고 있고 유동성 장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CATL이라든지 BYD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차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선두를 잡고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탑콘 효율을 이제 이론상으로는 26%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용화되는 것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향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중국 정부도 요게 이제 태양광 연간 그 신규 설치 용량인데 보수적으로 보든 낙관적으로 보든 뭐 굉장히 높은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해서 높은 설치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섹터 ETF도 이제 515790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조 원이 돼가서 사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최소 매수 가능 금액을 써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이 100주 중국 100주씩 되잖아요. 아, 100주씩이요?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화로 써놨어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는 뭐 통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렇죠.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섹터가 요게 이제 뭐 항공 관련된 기업도 있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은데 네. 요거를 개별로 접근하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방산 섹터는 알고 당연히 네. 이제 미국의 방산 섹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회사들. 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뭐 한국에 얼마 전에도 F-35 막 떠가지고 네. 훈련하고 이런 것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아는데 여기 뭐 중국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엔진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좀 크거든요. 네.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기가 힘들어서 이런 탑픽 종목들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건 섹터가 방산 섹터 ETF는 아마 이제 한국에는 없고 없어요. 중국에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2.5조 원 시가총액. 그래서 요것도 꽤 크고요. 한 2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향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들이 이제 방산 쪽에 아마 좀 투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쪽도 좀 수혜를 볼 것 같고 항공 기업이 좀 많아요. 특이하게 아무래도 이제 항공 기업들이 덩치도 크고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이제 돈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네. 섹터 내 비중이 좀 큰 걸로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빅그룹 중국 항공 뭐 항공그룹인가 하여튼 네. 그 에빅그룹 그 계열사들이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쟤네가 엔진도 하고 전투기도 만들고 네. 쟤네가 사실 민항기도 그 보잉이랑 그 에어버스에 이어서 세 번째 민항기도 이제 만드는 그런 그룹이어서 그쵸. 근데 이제 중국의 방산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방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네. 록히드 마틴도 그렇고 또 합리적인데 너무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그런 약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변동성이 그래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또 밀어주면 또 한없이 밀어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그쵸, 중국의 이제 섹터들이 사실 또 그렇죠. 네. 밀어주는 섹터들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 테마에 대해서 섹터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섹터별, 개인 종목, 개별 종목별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섹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상위 그 순매수 이제 그 우리 예탁원에서 발표하는 상위 순매수 탑10을 보면은 10위가 또 CSI 300 ETF더라고요. 그래서 CSI 300 ETF가 요새 가끔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조금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CSI 300도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가면 좋지만 지금
이 20차 당대회 이후에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창업판에 다 몰려 있어요. 과학 창업판에. 그래서 과학 창업판 ETF를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수익률을 따라가기에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과학 창업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과학 창업판이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25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473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2.4조 위안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컸는데 요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업판이 크는 속도랑 다르게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고요. 요게 IPO를 할 때 우리가 지금 IPO 심사를 하고 거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요건 등록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IPO가 이루어지고 요건 중국 최초로 좀 이루어진 건데 현재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826개 자회 그 회사가 그 상장 등록을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73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혁신 기업들, 적자 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는데 혁신 기업 위주로만 상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레노버라든지 길리자동차가 상장을 넣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실제로 못했다. 그래서 혁신 기업들만 진짜로 상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요 과학 창업한 스타 50 지수가 대표 지수인데 50개 종목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요 스타 50 지수가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IT 기업이 각각 13개, 9개, 7개, 5개 있어요. 그래서 총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학 창업판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고 블랙 원데이 이후에 주가가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8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근데 지금 그 FTSE 50 지수가 7,080억 정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그 섹터별이나 이런 걸로 좀 보면은 이제 신흥 IT 같은 경우가 비중이 41%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네. 신에너지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보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다 핫한 섹터들만 좀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50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대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시는데 민트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스타 50 지수의 비중인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38%, 그리고 매출로는 46%, 순이익으로는 42%,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면 5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거의 좀 대표하고 있는 종목들로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IT 기업 섹터가 60% 가장 높게 이제 비중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심들은 보시면 아시면 우리한테 아는 기업도 많이 있죠. 뭐 SMIC라든지 진코솔라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MIC는 뭐 반도체 제재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수혜가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청판 지수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뭐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든지 용요 오토 같은 기업들이 이제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가 저거예요. 안면 인식. 네. 제가 예전에 여기 기업 탐방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딱 가니까 그 홀에 실시간으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5개씩을 막 찍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진 찍어가지고 막 나이 막 측정하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타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다른 지수들이랑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CSI 300이나 뭐 FTSE A50과도 비교해서도 요새 핫한 섹터, 뭐 클라우드, AI, 뭐 반도체, 뭐 이제 신소재 이런 쪽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ETF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5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3개, 홍콩에 하나, 미국에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코덱스, 이제 그 한국투자운용에서 에이스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ETF 거래하실 때 평균 거래대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블룸버그에서 이제 좀 90일 평균 대금으로 좀 따와 봤는데 타이거가 12억 원으로 잘 많았더라.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들을 보면 합성이랑 실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합성이 좀 쌉니다. 이제 선물이라든지 그렇죠. 수합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09%. 그리고 요게 제가 실제로 거래를 해보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은 ETF도 호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거래하실 때는
한 번에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정말 필수다. 그렇죠. 근데 좀 아쉽게도 저희가 과학 창업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요걸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홍콩에는 프리미어 파트너스에서 나온 이제 3일 5일이라는 종목 코드로 되어 있는 ETF가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는 크랜시알스, 여기에서 이제 중국 테마형 재밌는 ETF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맞아요. 이제 가창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굳이 고르라면 한국 거 하나, 홍콩 거 하나를 이렇게 좀 골랐는데,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시차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콩 동시간대에 있는 거라든지 한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먼저 이제 홍콩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프리미어 파트너스에서 나와 있는 ETF인데 시가총액 한 600억 원 정도 되고요. 뭐 이제 가격은 한 1,300원 정도가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ETF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이제 ETF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58%,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보면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봤던 SMIC라든지 트리나솔라, 진코솔라, 이런 킹소프트, 이런 오피스 같은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면 아마 이제 향후 10년 동안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테마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ETF가 될 것 같고, 한국에 있는 ETF는 이제 한국 원화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연금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사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 타이거에서 나온 ETF를 414780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사실 제일 커요. 2,200억 원 정도 되고요. 요거 ETF 수수료도 0.09%로 가장 싸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활용을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것은 그 분할 매수 꼭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호가가 아무래도 좀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괴리율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NAV가 표시가 되는데 NAV랑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랑 그렇죠.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것 좀 참고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휴장 시간, 점심 시간, 네. 휴장 시간에 우리는 열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은 조금 피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 멈춰 있다 보니까 따라갈 수 있는 지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아침에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그동안 중국 매크로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특히나 당대회에서 나왔던 5개 분야,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이제 대표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수는 이제 창업한 스타50 지수인 거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풍성한 얘기 해주신 우리 또 조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개장은 아닌 개장 시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